미국 워싱턴 DC 정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쳤습니다. 미국의 수도에서 활동 중인 주요 연합이 전례 없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성명서는 단 하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부당한 구금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성명 발표 직후 미국 증시는 패닉에 빠졌고 수많은 기업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한국 때문에 미국 경제가 무너질 판이야. 라는 한미국 정치인의 격앙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의 이름은 한스, 독일의 유서 깊은 자동차 부품 기업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댈러스에 위치한 저희 공장의 확장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었고, 이곳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기지였습니다. 2025년 어느 날,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이민국 요원들이 들이닥쳐 한국 기술자들을 강제로 구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오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행동할 리는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미국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론에서는 구금된 기술자들이 불법 이민자이거나 안보 위협을 가하는 자들이라는 식의 왜곡된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단순히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술자들에게 이런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면 다음 타깃은 저희 독일 기업 혹은 영국의 기업, 스위스의 기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외국인 기술 인력을 하찮게 여기는 미국 정부의 오만한 이민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영국과 스위스에 있는 동료 기업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비슷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뛰어난 역량을 인정하고 있었고, 그들이 없이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모두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내내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한 영국 대표는 이건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유럽 기업 전체의 존엄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우리를 그저 이용만 하다가 내버릴 하찮은 존재로 여길 것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스위스 대표 역시 한국 기술자들이 그저 불법이라는 명분 아래 구금되었다면 우리 직원들도 언제든지 같은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만장일치로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항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이 사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에 진출한 모든 외국 기업과 기술자들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연합은 독일, 영국, 스위스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곧 유럽 전체의 기업들이 비공식적으로 저희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연합체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연합의 대표로 모든 공동 성명 발표와 대외 활동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 어깨에 놓인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웠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술 인력의 가치를 지키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정의로운 싸움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미국 정부의 오만함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공동 성명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성명서의 첫 문장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독일 기업을 비롯한 유럽 기업 연합은 미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 내 모든 신규 투자를 보류할 것입니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제 손이 떨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성명서가 앞으로 어떤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지 저는 그때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공동 성명은 발표되자마자 미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은 긴급 속보로 저희의 성명을 다루기 시작했고, 다국적 기업들의 미국 정부에 대한 반기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뉴스 채널을 장식했습니다. 성명 발표 직후 미국 증시는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독일 기과 연합에 속한 다른 기업들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미국 내에 있는 저희 협력사들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특히 저희 부품을 사용하는 주요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주식은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고, 이는 곧 월가 전체의 공포로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 연합의 투자 철회 선언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경제 전체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장이었습니다. 성명 발표 직후 저는 미국 정부로부터 비공식적인 접촉을 받았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는 제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한 나라의 주권과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협박과 오만함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정 간섭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항의입니다. 당신들의 행동이 우리 기업의 사업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언론과 소셜미디어는 저와 저희 기업연합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눈먼 외국 기업들이 미국의 이민 정책에 간섭하려 한다.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배은망덕한 기업들이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은 저희를 반미 세력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격화되면서 기업연합 내부에서도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대표들은 우리가 너무 성급했다. 정부와 마찰을 빚는 것은 사업에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후회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다독이며 우리의 행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한국 기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찮게 취급할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흔들릴 때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미국 정부의 오만함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설득에 그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는 공동성명 이후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서한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대중의 지지를 얻고 미국 정부의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널리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곧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미국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 소식이 알려지자 수많은 언론사들이 취재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입장을 듣고 싶어하는 동시에 저희를 향한 비난을 직접적으로 퍼부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침착하게 대응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저희 기업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이 그 기여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로 설명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감정적인 논쟁이 아닌 논리와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인 싸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력의 존엄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거센 비난의 폭풍을 마주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강경파 의원들과 일부 언론은 저를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반미주의자로 몰아갔고, 심지어 제가 해외 스파이일 수 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공격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준비해온 논리와 사실을 차분하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기업 연합의 행동을 돈에 눈이 먼 이기심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단순한 이유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텍사스에 공장을 건설하고 미국 내에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국 기술자들이 만들어내는 핵심 부품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인건비가 싼 노동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희의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첨단 로봇공학 기술의 핵심을 이루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저는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저희의 최신 전기차 모델은 한국의 L기업이 생산하는 특수 배터리 셀 없이는 단 한 대도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 내 모든 생산 라인이 그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개발 중인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은 한국의 S연구소에서 개발한 고성능 반도체, 칩 없이는 작동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칩은 세계에서 오직 그곳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독점적인 기술입니다. 미국 정부가 단순한 이민법 위반이라며 한국 기술자들을 구금하는 것은 결국 저희의 생산 라인을 멈추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비단 저희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의 부품을 사용하는 수많은 미국 기업들, 그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스스로가 자신의 경제적 자살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들의 표정은 점차 심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공격하려던 의도를 가지고 왔던 기자들도 제 논리적인 설명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강경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에 없다면 저희 기업들은 더 이상 이곳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생산 라인을 한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입니까? 한국 기술자들을 구금하는 것이 과연 미국에게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제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혼란과 고민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에 대한 오만함과 무지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기술자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지만 그들은 사실 미국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동력입니다. 우리는 이 심장을 멈추게 하려는 당신들의 행동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여러분들이 한국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기자회견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 발언이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자들이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미국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인력이라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저를 비난하던 여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다. 외국 기업들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의 발언 중 경제적 자살행위라는 표현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나뉘어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강경파는 여전히 저와 기업 연합을 공격했지만 온건파는 이 사태가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미국 정부는 저와 기업 연합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국세청이었습니다. 저희 독일 기업 미국 지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전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재무 기록을 샅샅이 뒤지며 작은 실수라도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연합에 속한 다른 기업들도 다양한 형태의 보복성 조치를 겪었습니다. 어떤 기업은 환경규제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또 다른 기업은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부의 압박은 노골적이고 치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기를 꺾고 기업 연합을 와해시키려 했습니다. 제 주변의 일부 동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한스,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정부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냥 물러서고 협상하는 게 어떨까요? 그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권력과 싸우는 것은 달걀로 바위치기처럼 느껴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고, 만약 우리가 여기서 물러선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의 오만함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강하게 맞서야 합니다. 저는 곧바로 다음 단계의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보여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혀야 했습니다. 저는 기업연합의 모든 대표들과 다시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내 신규 투자 계획 전면 보류 선언이었습니다. 저희는 텍사스에 최첨단 전기차 부품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다른 연합 기업들도 비슷한 규모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 계획들을 모두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망설였습니다. 한스, 그건 너무 큰 도박 아닌가요? 만약 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으면 어쩌려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수천 명의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이면 그들은 더 이상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표는 곧 정부의 힘이니까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들의 약점을 공격해야 합니다. 제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신규 투자 보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텍사스 주를 비롯한 관련 지역의 정치인들과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침체된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저희의 투자는 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지역 상공회의소와 노동조합은 즉각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압박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한국 기술자들을 석방하고 기업연합과 협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내부적으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기업들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발등을 찍은 셈이 되었습니다. 저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정부는 저희에게 다시 한번 비공식적인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협박이 아니라 은근한 회유의 메시지였습니다. 투자 계획을 철회하지 말고 우리와 조용히 대화합시다.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할 문제는 이미 지난 시점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동료들을 불법적으로 구금했고 우리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비공식적인 대화는 없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공식적인 사과와 모든 기술자들의 석방, 그리고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 마련입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압박은 점차 거세졌지만 저와 기업 연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모한 행동이 역풍을 맞아 정부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는 저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 연합의 내부 정보통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담긴 보고서들이 미 하원 의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제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의 내용들을 직접 확인하고 그제야 이 사태의 깊은 내막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핵심 부품들이 미국 내 여러 산업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보고서에는 한국의 Y사에서 생산하는 초정밀 센서가 없이는 미국 내 모든 인공지능 서버의 냉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는 한국의 C그룹이 만드는 특수합금은 미국의 F-35 전투기 랜딩 기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이 부품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미군 전투기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한국 기술자들이 단순히 저희 기업의 부품 생산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방, 첨단 기술, 그리고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들을 보면서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 기술자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기술이 미국 사회의 심장부까지 파고들어 있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단순한 이민법 위반이나 외국인 기술자 구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핵심 기술력을 무시하고 강제로 빼앗으려는 미국의 오만함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한국 기술자들을 구금한 이유가 특정 기술을 탈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강경파 의원의 고백이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그들의 기술자들을 하찮게 여기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보고서들은 미국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겉으로는 안보와 이민 문제를 내세우며 한국 기술자들을 비난했지만 뒤로는 그들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미국 정부의 체면은 바닥에 떨어질 것이고 이는 그들의 반격을 더욱 거세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다음 단계의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미국 하원 의원들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진실을 밝히게 함으로써 정부의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접촉했던 온건파 하원 의원들에게 비공식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 보고서의 사본을 전달하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보고서의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제게 직접 전화하여 한스, 당신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 정부는 정말로 미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당신들의 손으로 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당신들이 용기를 내지 않으면 이 사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이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약하게 떨렸지만 저는 그가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직접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원 의원들과의 만남은 예상했던 대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를 찾아온 의원들은 온건파와 강경파가 섞여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함께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강경파 의원 한 명은 저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경멸하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의 시작부터 한스, 당신은 지금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결국 수많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투자 보류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당신들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당신들이 한국 기술자들을 구금한 순간 이미 수많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당신들이 초래한 위기입니다. 저는 그들의 오만함과 무지를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은 한국 기술자들을 그저 이민법 위반자로 치부했지만 그들은 당신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의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 당신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배터리, 당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전투기 내부의 첨단 장비까지 모든 것에 그들의 기술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그들을 하찮게 취급했습니다. 당신들은 미국이 최고라고 외치면서 정작 미국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의원들은 말없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특히 강경파 의원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이 한국 기술자들을 구금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민법 위반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한국을 힘으로 압박하려고 했던 건가요? 제 질문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곧 긍정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그들에게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진정한 존중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동료들이 불법적으로 구금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당신들이 오만함을 버리고 진심으로 그들에게 존중을 표할 때 이 사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다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재개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원히 당신들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온건파 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공감하는 기색을 보였고 강경파 의원들조차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까 저를 비난했던 강경파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가 또다시 도발적인 말을 할까봐 긴장했지만 그는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한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보고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고 당신의 오늘 발언은 우리의 오만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내부의 반발이 클 것입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만함의 상징처럼 보였던 그가 이제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하원 의원들과의 만남 이후 사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 정치권 내부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연합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특히 기업연합 내부의 갈등은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대표들은 미국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계속되자 너무 멀리 갔다며 불안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회의 때마다 저에게 조기 협상을 요구했고 우리의 주가와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싸움을 끌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우려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기업들도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적지 않은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잃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손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미국 정부의 오만함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더 큰 위기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일부 대표들은 저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스는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우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그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 진심 어린 설득에 많은 이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았지만 여전히 일부 이탈 조짐을 보이는 대표들도 있었습니다. 기업연합 내부의 갈등 외에도 외부의 압력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정부는 미디어를 통해 저를 해외 스파이로 몰아가는 등 비열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스 이사가 한국의 모기업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언론들은 이 소식을 경쟁적으로 보도했고 저는 하루아침에 미국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제 가족과 동료들까지 불안해하며 저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적이 저를 흔들어 이 싸움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비난과 공격을 감내하며 오직 진실을 밝히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정부의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미국 내 생산 라인에 대한 불시 점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아주 사소한 규제 위반이라도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저희 직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며 격려했지만 그들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 역시 이 끝없는 싸움에 지쳐가고 있었지만 제게는 물러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구금되어 고통받고 있었고 그들의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했습니다. 그러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저는 기업연합의 대표들에게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내 모든 생산 라인 철수 고려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를 보류하는 것을 넘어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결정은 저희에게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었지만 저는 이것만이 그들의 오만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망설였습니다. 철수라뇨.
한스, 그건 너무 큰 희생 아닙니까?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그곳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무지함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제가 준비했던 충격적인 분석 보고서가 국제경제포럼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글로벌 공급망에 보이지 않는 심장, 한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기술자들이 단순한 인력이 아닌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핵심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는 미국의 모든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고효율 냉각칩의 95% 이상이 한국 기술자들의 손에서 탄생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나이다. 센서의 핵심 부품 역시 한국 기업의 독점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기술자들이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마스터키였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철수할 경우 미국 내의 모든 첨단 산업이 붕괴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언론들은 이 보고서를 미국 경제의 숨겨진 치명적 약점이라 명명하며 대서특필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기술자들의 존재가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를 깨닫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저를 비난하던 강경파 의원들과 언론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해외 스파이로 몰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비난했던 반미 세력이 사실은 미국 경제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정부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자신들의 일자리가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백악관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고서가 공개된 직후 미국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협박이나 회유가 아닌 진심으로 다급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제게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며 비공식적인 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비공식적인 대화는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들이 한 짓은 비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철수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고서가 공개된 후 미국 정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대혼란에 빠졌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저와 기업연합에게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워싱턴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오만함 대신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협상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둘째,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영구 재입국 금지 조치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셋째, 앞으로 외국인 기술 인력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철수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 요구에 당황했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는 너무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법적 장치 마련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들의 변명을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동료들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당신들은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부담스럽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오만함이 이 모든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당신들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당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위해 이 싸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엄성을 위해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성을 당신들이 짓밟았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그들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약속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모든 협상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제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저는 협상 테이블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당신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한국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당신들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된 후 미국 정부 직원은 한국 정부에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만했던 미국 정부가 결국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저희 기업연합의 투쟁은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기업 간의 이익 다툼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오만함과 무지가 불러온 비극이었고
결국 한국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사과와 한국 기술자들의 영구 재입국 금지 조치 철회 소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유엔 경제 포럼, 세계 경제 포럼 등 국제 기관들에서 긴급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기술 인력의 존엄성에 대한 중요한 논쟁점으로 삼았고, 저는 이 포럼에 초청되어 이 모든 진실을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단순히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포럼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언론사와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저의 연설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기업과 정부 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 인력의 가치를 무시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짓밟으려 했던 한 나라의 오만함과 무지가 불러온 비극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기술자들이 단순한 노동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미국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보이지 않는 동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정교한 기술과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미국의 첨단 산업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기술 인력의 존엄성은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합니다. 한 사람의 기술자가 가진 창의성과 노력은 그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은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을 단순한 자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의 연설은 포럼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이내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제 연설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고, 기술 인력 존엄성은 새로운 국제적인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 사건을 통해 자국의 이민 정책과 기술 인력에 대한 처우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술 인력을 단순히 값싼 노동력으로만 여기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고, 한국 기술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오만했던 미국 정부의 잘못된 인식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결국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의 위상이 단순히 경제적인 힘을 넘어 기술 인력의 존엄성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격상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 기술 인력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선도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그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한국의 가치로 향하고 있을 때 미국 정치권 내부에서는 깊은 내면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경파 의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자신들의 오만함과 무지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끝없는 고뇌와 반성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들과 비공식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와 도발했던 강경파 의원은 제게 직접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스, 당신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에만 의존하며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자들을 하찮게 여겼고 그들의 기술을 힘으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이 결국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공식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내 반발이 심하고 우리의 체면 문제도 있습니다. 그의 편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게 해준 조언자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솔직한 고백에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진심으로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이민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결국 미국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실제로 강경파 의원들은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이민 정책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자들의 사례를 들며 앞으로는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정부와 당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내의 수많은 기업들도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술자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한때 한국 기술자들을 하찮게 여겼던 그들의 태도는 이제 존경과 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이 단순한 하청 국가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겉으로 드러나는 권력이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 힘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은 그 힘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모든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사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 사회 전체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태는 아직 공식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사과를 발표하고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재입국 금지 조치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오만함의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체면을 완전히 버릴 수 없었기에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식으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과정이 완벽한 결말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해결과는 별개로 미국 정부와 다국적 기업들은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의 일부 관계자들은 저에게 연락을 취해 앞으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전의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진심으로 한국의 가치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얕잡아 보았던 한국 기술력이 사실은 미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정부 관계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의 여러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저희 기업 연합에게 연락을 취해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기술을 구매하려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동반자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넘어선 진정한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때 저희를 배척하려 했던 그들이 이제는 저희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정부 내 강경파들은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 언론은 미국이 한국에게 굴복했다는 식으로 상황을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저항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미완의 해결책일지라도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실감했습니다. 한때는 서구 사회에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여겨졌던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 첨단 기술의 핵심이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선도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성실함과 헌신,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빛을 발했고 그 빛은 어둠 속에 있던 미국 사회의 오만함과 무지를 비추었던 것입니다. 공식적인 사태 해결이 미완으로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의 징조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변화는 더 이상 정치인이나 기업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국 사회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미국 내에서 한국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미국의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한국 기술자들에게 특별 장학금과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들을 하찮게 여겼던 학계는 이제 한국의 뛰어난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의 기술교육 시스템과 인력의 우수성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역 상공회의소와 노동조합들은 정부의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텍사스주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지역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의 복귀를 환영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 기술자들을 외국인이나 경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자들을 자신들의 동료이자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갈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언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때 저와 한국 기술자들을 비난했던 언론들은 이제 한국 기술력이 미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긍정적인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기업 문화를 소개하며 미국 기업들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공식적인 해결책이 없더라도 이미 미국 사회가 한국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징조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 기술자들이 가진 뛰어난 기술력과 성실함, 그리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기술력과 헌신적인 노력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켜냈고 그들의 존재 가치를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자신들의 오만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고 이민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미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미완의 해결책은 오히려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약속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을 하찮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을 존중하고 그들의 기술력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지 경제적 손실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정신력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힘은 겉으로 드러나는 권력이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 힘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은 그 힘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모든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 미래는 더 이상 오만함과 무지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뛰어난 기술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았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빛을 발했습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 있던 미국 사회의 오만함과 무지를 비추었고 결국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것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 기술 인력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기업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그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가 함께 걸어갈 새로운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조용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이익보다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의 존엄이라는 원칙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앞으로도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감동설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